오래전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군대에 갈 뻔한 제 장애 정도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제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다 군대를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우편물이 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온 건데 군대에 오라고 입영 날짜가 나온 거지요. 아마 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병무청에서는 파악이 안 됐나 봐요. 아니면 업무 보시는 분이 실수했을 수도 있겠지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씁쓸했을 텐데 그때도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제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복도 입혀줘야지, 휠체어 밀어줘야지, 식판도 대신 들고 총도 대신 쏴줘야지.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엄청난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뭔가 실수 같은 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실수 같은 일, 장난 같은 일이 내 삶에서 한 번씩 일어나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웃을 수 있고 어쩌면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일.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다들 있겠지요. 삶이 심심할 때면 한 번씩 그런 에피소드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가 왔을 때 내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군대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20대 중반 때 이군사령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 아동들 운동회가 열렸는데 주최하시는 분이 제게 한번 와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군인 한 명이 제 동선을 맡아주셨습니다. 휠체어를 끌어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갔다면 그분처럼 조교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교는 병사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지요. 총 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 군대에서 생활하는 방법까지 모든 훈련을 조교가 시키는데 TV에서 본 조교는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조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특히 조교의 빨간 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활동 지원사님도 군대를 갔다 와서 같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참 즐겁습니다. 활동 지원사님은
제가 만약 군대에 갔다면 간부가 됐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에 가면 활동지원사님이 너무 힘들어지겠지요. 활동지원사님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쉽지만 군대에 가고 싶다는 꿈은 여기서 접어놓겠습니다. 그래도 못해 본 것에 대한 이런 걸 열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여러분들은 못해 본 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푸시나요? 유리상자의 수뇌부 듣고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 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 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규원의 행복생각, 오늘은 세뱃돈 이야기입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무엇보다도 세뱃돈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때는 할머니가 직접 주시기도 했지만 제게 주라고 엄마에게 주시기도 하셨지요. 사고 싶은 것도 사기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기 쉽지 않은데 세뱃돈을 받는 순간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세뱃돈을 받으면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크게 썼습니다. 범물동에 살 때는 모은 세뱃돈으로 오디오 세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테이프도 들어가고 CD 플레이어도 있고 라디오도 되고요. 스피커도 큼지막한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지만 그때는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이었지요. 지금은 고장이 나서 쓰진 않지만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역시 세뱃돈은 주는 맛보다는 받는 맛인가 봅니다. 성인이 된 요즘도 가끔 아버지한테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외가 쪽에 가면 아직도 가끔씩 세뱃돈을 주십니다. 세뱃돈을 생각하면 제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네요. 살면서 갚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지금도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세뱃돈을 받는다면 또 저금을 할 겁니다. 한번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은 웬만해선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돈 욕심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청자 미디어 대상 상금을 받아서 처음으로 큰 돈을 방송국에 후원했습니다. 제 지갑을 열게 하다니 방송국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달 방송 대본 회의를 하면서 PD님이 물으시네요. 세뱃돈 저금하면 그걸로 뭐를 할 거냐고. 저는 독립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 모아서 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PD님이 세뱃돈 모아서 집 못 산다고 하네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한 종잣돈을 제가 꼭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뱃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특히 아버지 작년에 건너뛰셨는데 올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규원의 행복 생각이었습니다. 유의 친구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이번에는 성자원이란 후배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처럼 지체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타고요. 저와 같은 보건학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요. 제가 2년 동안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 자원 씨도 2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됐어요. 자원 씨는 항상 웃는 친구입니다. 휠체어를 타지만 손을 잘 쓰고 눈도 저보다가 좋아서 저한테 이것저것 잘 챙겨주곤 했지요. 책도 가끔 넘겨주고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주고 아주 친한 동생이면서 친구인 사이입니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자원 씨를 잘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서 자원 씨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 반가웠습니다. 아직 흰머리도 없이 평소같이 예뻤습니다. 제 친구이자 후배인 성자원 씨 목소리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자원입니다. 저는 원래는 좀 다리가 불편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조금 적응이라 해야 되나?
적응도 좀 하고 재활치료하면서 다리도 부드러워지고 또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왼팔을 못 써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재활치료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선생님도 낯설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자꾸 친해지면서 다른 분들도 못 걷는 사람들도 여기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인들도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좋아졌는데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가 보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장애인들 운동하면 신청하면은 돼요. 그리고 물리치료, 자극치료 2번 있거든요. 꾸준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지낼 겁니다. 제가 잘 걷게 된다면 희망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또 걷고 나면은 봉사활동 다니고 싶습니다. 우선은 걷기 그리고 조카하고 놀러 가기. 걷는 것부터 먼저 해간 다음에 조카랑 놀러 가기. 그리고 원대한 꿈이 있다고 전번에 들었는데 요새는 제가 어떻게 2017년도에 동메달 땄는 거 있잖아. 한 선수가 아파가지고 내가 걸렸거든. 동메달 하나 걸렸거든. 한 선수 아파가지고. 앞으로 그걸 포기 안 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이제 포기할 겁니다, 저는. 포기할 겁니까? 왜? 자원 씨는 장애인 탁구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재활 운동도 잘 하나 봅니다. 지금 자원 씨가 열심히 체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거의 1년 만에 자원 씨를 보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교회에서 만나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실 분들은 극단 함께 사는 세상 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 지역 공동체 극단이 만들어져서 연극에 목소리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애인들이 연극을 올릴 수 있게 참 많이 도와준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극단 함께 사는 세상 대표님과 배우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30년이나 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극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처럼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오랫동안 연극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장애인 연극제라고 해서 벌써 5회째 매년 장애인 연극제를 열어왔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장애인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극단 함께 사는 세상 박연희 대표님, 박혜진, 탁정아, 조은별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쉬워지니까 극장에서 어떤 재밌는 일을 벌여보자 해서 매년 원래 6회째 개최할 예정인 장애인형 함께 사는 장애인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좀 먹고 줄어드는 거예요? 관객이 말인가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참여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모실 수 있을지는 아직 좀 가늠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함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장애인 연극제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집에서도 보시고. 네네. 그 여기서 보는 거하고 유튜브로 열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오시는 분들만 한정해서 뭐 회당 뭐 한 20분씩 요 정도밖에 못 봤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연극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현장에 와서 보시면은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소리와 몸짓 이 부분을 함께 느끼면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집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로 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 초심을 좀 잃지 않으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극에 대한 뭐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열정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연하시는 배우들 또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같이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장애인 연극제에, 함께 사는 장애인 연극제에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폐성 특징을 가지고 계신 발달장애 분들하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수업에 참여했고요. 같이 수업한 결과물을 또 공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애인 연극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강사들도 배우고 참여자들도 함께 배우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작품을 쓰시기도 하시고 공동 연출을 맡아서 이번에 이제 같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습니다. 네.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공동 창작해서 연출하고 배우도 하고. 아주 재주가 많으셔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공원에서 만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어느 공간이든 그 사회적 약자는 있잖아요. 뭐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모아서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네, 탁션 선생님은 저희는 그 장애인들 당사자들의 일상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꾸며봤고요. 이제 픽션이 좀 가미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나온 얘기만 하면 조금 이제 극적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픽션을 가미했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고민이나 어떤 그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도 좀 섞여 있고요. 저희는 원래 특별히 노래를 이렇게 작곡자분의 의뢰를 해서 뮤지컬 형식을 띤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참여자들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3, 4월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거의 9월까지도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계속 계셨는데,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활기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 활동 그리고 연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중하다 이거죠. 아주 옛날에 저 어린이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연극 수업을 몇 년 했었는데요. 그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그때 10살쯤 됐었어요. 근데 그 장면 연습을 하는데 생일 파티 장면이었는데 생일 축하 노래만 부르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불러. 근데 늘 그 장면 연습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쉽지 않은데. 생일 축하에 대한 기억이 그 친구한테 뭐 되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있는지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한 2년 저하고 같이 수업했었는데 저는요, 이번에 같이 작업하는 그 참여자 중에서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동 연출을 맡고 있는 그 지적장애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연극 작업이라는 게 사실 즐거우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장면 짝이나 특히 연출을 맡게 되면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날 연습이 되게 힘들었어요. 배우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같이 평가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제일 최근 아니면 그동안 했던 작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포기하지 말라고, 배우들도 포기하지 말고 연출도 포기하지 말라고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했던 말이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예.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네네. 기억에 남는 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단 저에게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예술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감각의 예술 언어를 발견하고 있는 작업이어서, 그러니까 장애 예술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현장 작업을 계속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좀 보고요. 네, 나중에 네. 저도 좀 써더라고 얘기 드려도 돼. 당연하죠. 예. 교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연극 작업을 또 공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저희와 언제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진 쌤은 언제나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뭐 하여튼 제가 후배로서 참 존경합니다. 후배예요? 앞으로 예.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굵고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있어 보이지 제가 훨씬 어립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 좀 먹고 대박이네 이거. 좀 대박이네. 꿈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뭡니까? 전부 우선 박연희 쌤. 네.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가들과 연극 작업을 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연극의 내용과 형식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 새로운 이제 감각의 예술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관객들과 만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제 연극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오래오래 무대에 설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이라고요? 예. 그저 뭐 이래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예전처럼 많은 관객들 모셔서 공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찾아다닐 수 있고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극제는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찾아간 함께 사는 세상 소극장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떤 것처럼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해 주신 것처럼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이 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무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탁정아 배우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버스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갸우뚱 하실 텐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날입니다. 다른 날은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화요일은 꼭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버스를 탔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사실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창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차바퀴가 노면과 부딪히면서 촤 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버스를 타는 건 쉽지 않아요. 승객이 많을 때도 있고 리프트키가 가끔 고장 날 때도 있어서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버스 타기를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어떤 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탄 적도 있어요. 349번을 타고 종점까지 가서 937번을 타고 또 다른 종점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564번을 타고 집에 왔었지요. 그날은 하루 종일 버스만 탔습니다. 종점에 가면 버스들이 모여 있어서 보기 좋고요. 또 낯선 공간에 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추위가 물러가고 조금 따뜻해지면 어느 날 비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빗물을 촥 가르면서 버스를 타러 가고 싶습니다. 케빈컨의 리턴 투 러브 들려드리면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021년 첫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